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헤아로운 공연생활의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영수님 잘 지내셨어요? 녹음 잘 하셨나요? 예, 뭐 박병성님. 네. 옛 친구 만나서. 네. 더 케미가 좋으셨어요? 아니 박병성님이 갖고 있는 지식 그 공연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냥 듣는 시간 재밌게 들었고요. 이거보다 배경희님이 휴가냐 업무차 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왜 우린 목동 여기 11층에 있는 것이고 왜 그분은 영국 런던에 간 것이냐. 저 1년에 한 번 정도는 휴가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 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런던에 가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워낙에 공연을 좋아하니까 뮤지컬도 많이 볼 수 있고 네. 저는 영국의 그런 음악들도 좋아해서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못 가다가 오랜만에 또 공연을 좀 봐야겠다. 워낙에 거의 3년에 가깝게 여행을 못 갔으니까 그동안 이제 종종 런던에서 어떤 공연들이 올라간대 이런 소식을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하필 또 영국을 가셨어요. 네. 영국에 가 계신 동안 녹음했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이다가 엘튼 존. 네, 엘튼 존을 보고 왔잖아요. 뭐라고? 엘튼 존 보고 엘튼 왔다고요? 존 공연도 실제로 보고 왔어요. 이번에 제가 한 과소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너무 부럽다. 60만 원 정도 되는 티켓을 사서 보고 왔어요. 바로 앞에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그러니 듣지 않고 이 와중에 엘튼 존을 만나고 왔다. 나는 네. 봤어요. 60만 원을 써서. 네. 공연을 뮤지컬을 5편을 보고 왔는데 네.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식스. 네, 제가 3년 전에 그 런던에 갔을 때 웨스트엔드가 아니라 조금 작은 그런 공연장에서 식스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좀 뭔가 화제였는데 티켓이 없어서 그냥 못 봤었거든요. 6. 네, 6. 근데 그 6명의 여자 배우들 나오는 그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네네. 각자의 이야기를 막 하는. 네. 예. 근데 그게 IM 컬처가 제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고 왔고, 근데 정말 그냥 콘서트형 뮤지컬이에요. 공연 시간도 짧고 한 80분 정도 해가지고 가까이 콘서트처럼 하고 우리나라에 공연하면 관객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IM 컬처가 쇼노트랑 같이 공동 제작하거든요. 전설의 리틀 롱구단도 이번에 공동 제작이고요. 더 헬멧도 그렇고. 네. 근데 두 회사가 그 식스라는 공연을 하게 되면 색깔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리지하고 어느 면에서는 좀 겹쳐지는 괜찮을 것 같은. 네. 돈 벌겠네 또. 네. 오디션이 아마 서류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고 식스는 다음에 CJ가 또 투자했다고 하는 백투더퓨처 신작이죠. 웨스트엔드 그것도 보고 왔습니다. 백투더퓨처요? 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예전에 봐서 재밌게 본 기억은 나는데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영화 내용이. 백투더퓨처에 나왔었던 미래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실제로 나와서 최근에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어때요? 작품? 일단 무대를 영상을 많이 써서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돋보이게 영상 장치를 잘 활용을 했어요. 외국도 다 이제 영상 쪽으로 가는구나. 그거는 근데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연출이 있고 그 이야기 자체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잖아요. 그 박사님이랑 그 나와요. 주인공 남자랑 이거 시간 여행하는 거 타고 퀵 하면서 이게 그 장면의 연출들이 좀 되게 돋보이고 엔딩 장면에서 실제로 자동차가 객석으로 굉장히 앞으로 나오거든요. 허공에서. 그래서 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그리스 때 자동차 말고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럼 식스, 백투더퓨처. 그다음에 그리고 메리 포핀스. 메리 포핀스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공연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던 작품이잖아요. 우린 블랙 메리 포핀스. 그렇죠. 메리 포핀스. 그리고 디어 에반 한센은. 어이구 그 작품 너무 좋다던데. 그 얘기는 이제 이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됐잖아요. 벌써 10년에 가깝게 흘러가잖아요. 7, 8년 전이니까.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그러니까요. 음악 때문에 이야기도 소재도 그렇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뮤지컬로 먼저 되고 나서 영화를 했었어야 돼.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그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먼저 되고 영화를 했었으면 영화도 되고 뮤지컬도 됐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영화만 딱 나와서 영화가 이렇게 화려한 뮤지컬 영화는 아니니까요. 영화 흥행이 그렇게 막 대단히 잘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도 그래서 그렇고. 뮤지컬이 워낙에 이제 성공을 해서 국내에서도 과연 어떤 제작사가 공연을 할까 막 이런 관심이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꽤 있었는데 영화가 애석하게도 흥행을 못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디얼 바난센의 한국 공연. 모르는데요. 다들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한참 그 공연이 막 이제 개막해서 인기를 끌었을 때는 그렇다고 했는데 소재 자체가 어쨌든 좀 페이스북에 나오다 보니까 유행을 타는 면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지금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아니다. 경희님이 생각하시기에 디어 에버넨스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제작사가 해야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냥 라이선스 공연을 그 작품을 잘 만들어준 SM9나 신시가 떠오르네요. 네. 저도 약간 신시 느낌이 나요. EMK5D 느낌은 안 나고 아무래도 두 제작사는 조금 화려함? 각색도 많이 해가지고 또 현지에 맞게 하는 공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작품은 그대로 들여와야 될 테니까 그런 거를 잘했던 제작사. 그런 따뜻하고 좋은 작품 제작할 만한 회사 랑이라는 회사가 하면 참 좋을 거예요. 돈이 없어요. 자, 여튼 한국에 돌아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잘 돌아오셨고. 방송이 있어서 아직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SBS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이럴 거면 뮤지컬은 안 없어집니다. 오, 네. 내가 딴 데 가서 하든가. 자, 이제 이럴 거면 뮤지컬 9회 1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이 이런 한숨이 잠깐 나옵니다.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음이 아려요. 힐링 뮤지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 나서 극 중의 인물들은 맨 마지막에 희망찬 화이팅 같은 걸 외치면서 끝나는데 보고 난 저는 꽤 마음이 아려요.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2사분기 2022년 2사분기에 공연됐었던 모든 뮤지컬들을 가지고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독자들이 뽑아주신 작품은 따로 있는데 저 혼자 이상형 월드컵처럼 했어요. 어떤 작품이 제일 좋냐. 전 유진과 유진이었습니다. 전 너무 영수님의 초연은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보고요. 네. 그때 막판에 막 티켓이 잘 팔린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 그래서 이제 시샘어린 마음으로 멀리서 봤던 공연인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았고 제가 있는 회사에서도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을 제작해보고자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소설을 발견하고. 네, 그래서 제 컴퓨터 외장하드에는 유진과 유진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초연 때는 잘 되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안 봤고 근데 이번에 봤는데 제가 그렇게 잘 되든가 말든가 할 만한 그런 공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주 성의 있게 잘 만들어진 공연을 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초연 때 이 작품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되고 있을 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보러 가려고 했을 때 이미 티켓이 없는 상황이어서 못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빠르게 돌아오더라고요. 재연으로. 네. 그 당시에 그 드림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초연 때 했었고 그때 그 공연장에서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은하철도의 밤이랑 유진과 유진 뭐 이런 만들어질 때는 얘기를 못 듣다가 공연이 올라간 다음에 얘기를 들었고 입소문을 듣고 근데 생각보다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막판에는 표가 매진이었던 공연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올해 이제 빠르게 돌아왔죠. 근데 은하철도의 밤은 돌아오자마자 객석 점유율이 꽤 높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유진과 유진은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아직은 조금 잔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방송 이거 들으시는 분들 서둘러서 공연 보셨으면 좋겠고 보셨던 분들이 또 보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변 분들한테 대상을 막론하고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 이 정도 분들만 빼고 여기까지 오시기가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연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8월 28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이제 공연이 되고 인터미션 없이 한 10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제작사가 낭만 바리게이트? 네. 뭐 이렇게 제작사가 돼 있는데 이게 초연 때는 아떼오드랑 같이
공동 투자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예매 페이지 보니까는 아떼오드는 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명 투유진으로 불리는 작품이고 2004년도에 이제 사실 그 이금희 작가의 첫 번째 그 청소년 장편 소설로 만들어진 책인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재발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으로 먼저 나왔던 작품이고 이게 이제 청소년 권장 도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작품이고 지금 현재 뮤지컬에는 큰유진 역의 강지혜, 이상아, 홍나현, 이하진 배우가 캐스팅됐고 작은 유진 역에는 임찬민, 윤진솔, 정우현, 송영미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서 이번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죠. 4명씩. 그리고 이제 초연, 재연에도 모두 참여하고 있는 임찬민 배우가 초연 때 그 캐릭터 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큰 유진도 하고 작은 유진도 하고 이 두 역할을 모두 했고 2인극인데 이제 두 배우가 주변 인물들 막 엄마 역할도 했다가 친구 역할도 했다가 이렇게 모든 인물들을 연기를 하고 그리고 라이브 밴드가 있는데 2인조 밴드죠. 그 첼로랑 건반 이렇게 하는 2인조 밴드가 있고 이분들이 그 악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루프 스테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거기서 막 소리도 막 직접적으로 녹음해서 바로 이어져서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 효과를 확실히 내고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인조 밴드 이유를 또 이렇게 알아보셨는데 이 두 명이 또 다른 유진과 유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시작할 때 관객들한테 유진이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진이라는 큰 대명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 풀이라는 단어 용어가 젠더 프리 캐스팅이 조금 이제 많이 시도되던 때에 나온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찾아봤을 때는 데미안에서 연출님이 사용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2020년 데미안 제작 발표였나 프레스콜 당시에 예. 데미안이라는 공연이 그때 2인극인데 싱클레어도 하고 데미안도 하고 배우들이 그런 식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젠더프리가 배우 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정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한 명의 배우가 한 개의 역할을 맡는 게 일반적이지만 캐릭터 프리는 한 배우가 두 역할을 동시에 맡으면서 공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연출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한 배우가 이 역할도 했다가 저 역할도 했다가 캐릭터가 좀 혼재되기도 하고 연기하시는 배우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고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좀 대단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가 이걸 직접 이제 연기하는 배우가 어떨지 좀 많이 배우의 생각이 궁금해지기도 한.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가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망. 네, 내가 이것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캐릭터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건 그날 캐스팅 보드에 큰 유진 임찬민이었을 때와 작은 유진 임찬민이었을 때를 사진을 다른 거를 붙였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프로필 사진 촬영이라는 게 사실 공연 연습 한참 전에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걸 표현하는 게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분장이 완전히 다른 것들은 의상이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둘 다 교복이니까 이름도 똑같고 여러 가지 재밌었을 것 같은 고민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캐릭터 풀이 미드나잇이라는 공연에도 또 어떤 남자 배우가 비지터 역할도 하면서 맨 역할도 합니다. 아,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몇 군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공연을 상징적으로 오래 하신 배우가 한 시즌에 그렇게 동시에는 안 하지만 배역을 바꿔가면서 다른 시즌에는 다른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네. 전 그런 거 좀 보기 좋아요. 약간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최정원이라는 배우가 시카고에서 록시를 하다가 나중에는 벨마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저는 꽤 좀 전통 있어 보이고 약간 좀 의미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배우도 어쨌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 나이에 맞는 연령에 맞는 캐릭터로 그 작품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전원일기에 누구로 나왔는데 나중에 가서 뭐 애아빠가 됐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공연에서 이제 공연이 지속되면서 이런 게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프리는 좀 다른 의미지만. 네. 줄거리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줄거리를 설명해라. 줄거리는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재밌게 봤었던 제 감정을 좀 억누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 모범생 누가 봐도 대단한 모범생 전교에서 1등까지 받은 모범생으로 조용히 살아온 이제 작은 유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성격이 좋아 밝은 이런 큰 유진이 있습니다. 이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 두 친구가 똑같은 이름을 쓰는 이유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두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으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유진 그러니까 네 손을 같이 드는 거죠. 쟤 뭐야 이랬는데 단박에 큰 유진은 작은 유진을 알아보죠. 작은 유진한테 가서 안녕 나 기억해?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작은 유진이 알면서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짜 저 뭐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혹시 유치원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러는 건가? 가서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큰 유진이 다시 한번 가갖고 작은 유진한테 유진아 너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작은 유진이 뭐야 그 일 뭐야? 전혀 모르는 서로 완전 모르는 이런 설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둘이 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제 큰 유진이 왜 이 작은 유진을 알게 됐느냐 사실은 이 두 유진은 같이 유치원을 다니다가 급작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작은 유진은 그 새싹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고 큰 유진은 갑자기 사라진 작은 유진에 대해서 궁금해한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서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일이 됐는데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작은 유진이 수학여행을 딱 가는 거죠. 갔는데 수학여행에서 우연찮게 이제 방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방배정인데 이제 학교에서 좀 껄렁껄렁 논다는 애들이랑 같이 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유진도 술이랑 담배 약간의 경험을 한 다음에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자괴감 막 이제 이런 게 들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잊고 지냈던 뭔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기억의 파편 같은 건데 여자아이의 이제 울음소리나 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야 이런 엄마의 소리 같은 게 환영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이게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큰 유진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었던 그 일, 유치원 때 있었던 그 일 때문인가 싶어서 이제 큰 유진을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큰 유진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유진과 유진 이 두 명이 유치원에 다닐 때 거기에 있었던 그 원장 선생님에게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함께 소송을 준비하다가 작은 유진은 부모님들이 이 일이 너한테는 없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큰 유진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태도로 큰 유진을 같이 이렇게 그 가정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모의 어떤 그 아이에 대한 교육 뭐 이런 방식으로 두 아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드라마는 사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모의 대처 방안이 좋았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하는 드라마라고 저희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둘 다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둘 다 모두 피해자들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상상 뉴스나 들었지 실제로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겼던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고 이 피해자들로 대표되는 유진과 유진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과정을 아주 멋지게 극스럽게 무대화를 잘 시킨 그런 공연이다. 이렇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인터파크랑 티켓링크 여기서 예매할 수 있고 가격이 전석 6만 원이고 자유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유극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 그 극장 좌석이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진과 유진이라는 공연을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연 보셨으면 좋겠고 원작 소설 유진과 유진 도서랑 이북 소지자와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한테 15%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제 원작이 있었던 작품이고 기본적으로 공연 지난번에 초연되고 이번에 앵콜된 공연이라 공연 보신 분들보다 책 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소재로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뿐이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보셨던 분들은 한번 오셔서 공연 보시면 책에서 읽었었던 것들을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재미있는 이벤트로는 유진과 유진이 학생들, 중학생들의 이야기니까 교복 입고 오면 50% 할인해주는 뭐 이런 이벤트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수님 보러 가셨을 때도 혹시 교복 입은 관객들이? 아니요. 저는 좀 늦게 갔고 교복 입은 관객이 있는지 없는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연 시작 앞두고 막 가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공연 끝난 다음에 그 여운을 그 가슴속에 남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유튜브 방송이 있어서 빨리 나오느라고 네, 스페셜 커튼콜이 있었는데 그거 못 보고 나와서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제 제가 공연 내용을 막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 방송 들으시면서 유진과 유진을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무거운 주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그렇죠. 너무 무거운 공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이야기건 간에 주인공 유진과 유진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깨발랄함, 이 맑음, 그 청명함, 상쾌함, 뭐 여하튼 기분 좋은 밝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공연 보실 때 너무 무거운 공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근처에 있는 아이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그 이슈가 됐었던 게 초연 때도 배우 그다음에 창작진들 모두 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 이제 이 작곡하셨던 분이 K-pop 스타인가요? 네. 네, 그 연극 팬 연뮤덕으로 네. 뮤지컬 팬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분이 너무 뮤지컬 좋아하는 게 잘 알려져 있던. 몰랐어요. 안예은 씨가 뮤지컬 되게 좋아해요? 네. 본인이 트위터에 그런 거 아마 많이 올리셨을 거예요. 뮤지컬 보러 가고 막 그런 걸 많이 올려서 이미 유명했었어요. 그럼 해공 구독자인가? 아씨, 내가 하는 유튜브 구독하셨나 모르겠네. 안예은님 혹시 듣고 계시면 구독 좋아요. 예. 일단 이럴 거면 뮤지컬도 구독 좋아요. 예. 네.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직접 하셨고 초연 때는 좀 특별한 이벤트로 이 유진과 선생님 데이라고 해서 그 안예은 그 작곡가가 선생님이 직접 넘버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스페셜 커튼콜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었나 봐요. 그 선우정아 작곡가가 고우 그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뮤지션인데 싱어송라이터인데 뮤지컬 너무 좋아하는데 뮤지컬을 작곡을 할 기회가 왔다고 하면 굉장히 좀 남다르지 않을까요? 작업에 임하는 그런 태도나 마음이? 저는 엄청 설레이고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잠깐 그다음에 엄청 고민하고 그다음에 연습하면서 현실에 부닥쳐서 엄청 짜증냈다가 공연 올렸는데 반응 좋으면 다시 모든 게 다 해갈이 되면서 좋아지고 게다가 그 6회 그 시상식에서 작곡상이랑 극본상이 노미네이트 돼갖고 그럼요. 아마 나름 보람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이게 막 엄청 큰 제작사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출발했던 작품도 아닌데 네. 굉장히 그 창작자들하고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성과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 극 대본을 쓴 김솔지 작가도 이게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김솔지 작가가 원래 뮤지컬 조연출로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 작품 했었는데 공연을 쓴 건 이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진과 유진 보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이런 책이구나.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걸 2인극으로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은 요즘 그 2인극, 3인극 많이 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그냥 1인 다역을 해가면서 그냥 좀 재미있게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인 다역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1인 다역을 하는 모양새가 그 목소리 톤을 바꿔서 연기하는 걸로 그냥 재미를 단순히 준다 이게 아니라 조명의 쓰임 그다음에 그 앉아있는 자세 객석을 바라보고 정면으로 서서 유진들이 얘기하다가 몸을 틀어서 엄마의 어떤 그 우울한 부분을 연기하고 조명의 어두운 부분에 들어가서 연기하고 이 아주 섬세한 중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섬세하죠. 그
아주 작은 일에도 정말 마음이 크게 요동칠 때고. 그렇게 연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둔하게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보였고 그다음에 무대에 가서 보니까는 위에 영상 모니터를 몇 개 썼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연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뭐 하나 그냥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한 것 같지 않고 매우 세심하게 신경 썼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런 면에서 전 너무 좋은 정성껏 만든 공연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루프 스테이션 이런 것도 사실 와 이런 거 있어? 신기하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공연의 일회성을 배우의 연기의 애드립 뭐 아니면 그날의 호흡 이런 거 말고 음악 쪽에서도 그 루프 스테이션이 아무리 박자를 정확히 맞춰서 종이를 찢는 소리를 집어넣고 하더라도 매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그 자리에서 다 묻어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나 혼자 보고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가서 떠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녹음 진행하면서 영수님이 이렇게까지 애정을 담아 작품에 대해 길게 얘기해 주신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꼭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최고의 작품 상반기까지 최고의 작품으로 뽑으셨다니 2사분기 상반기는 크로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셨나 봐요. 감동적인 것도 있고요. 인상적으로 보셨나 봐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에 공연들 잘 되는 공연들 많잖아요. 저번에 안 계셨을 때 박병성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올해가 뮤지컬 시장에 대한 매출 집계를 낸 것 중에 최고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상반기까지의 스코어를 보면. 근데 뮤지컬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은 일부 대극장 작품들이 많이 그 매출을 가져가고 있고 대학 내에 있는 공연들 중에서도 몇 작품만이 매진이 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좋은 작품이 매진되고 인기 있는 작품이 매진되는 건 당연한데 제가 보기에는 유행 따라서 가는 작품들 매진되는 거 이런 건 제가 막을 수 없고 막을 필요도 없고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좋은 작품이라고 소개됐었던 작품들이 재연, 3연, 뭐 4연, 5연 이렇게 가는 동안 객석수 적잖아요. 채 300석도 안 되는 자유극장 정도면 이 정도 작품 만들었으면 매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좋았던 작품이라고 인정받았는데 현재 제가 갔던 날 잔여석이 있는 걸 보고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근데 영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뮤지컬 관객이면서 동시에 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되게 공감하는 게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애정과 시간을 쏟아서 노력으로 만들었는지가 보이고 그런 작품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일반 관객하고는 조금 또 다른 시선에서 느끼는 감정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서 그런 작품 만나면 좋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공연 관계자들끼리만 좋다고 하는 작품, 배우들끼리만 좋다고 하는 작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르죠. 유진과 유진은 지나가는 중학교를 거쳤었던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요즘같이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건 누구나 다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요즘에 나가면은 요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더 하겠지만 방학 때 되면 단체 관람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 웃고 떠드는 거 좋은데 그렇게 재밌는 거 보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 유진과 유진 같은 작품 권장도서만 얘기하지 말고 권장도서 책 안 읽으니까 요즘에 핸드폰 보고 이거 게임하고 이거 보느라고 유튜브 보고 하느라고 이거 안 본단 말이에요. 이 데려다 놓고 애들 다 안 쳐다놓고 이거 중학교 선생님들 뭐 하십니까? 사비 털면 안 되겠. 여튼 어떻게든 선생님 영수님 사비 털어주세요. 저 뭐라고요? 청소년 공에서 생각나는데 제가 최근에 또 비슷한 작품으로는 아몬드가 초연으로 됐었잖아요. 청정뮤지컬. 제가 그 평일 낮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도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지만 학생들 단체 관람을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웃지 않는 장면에서 또 학생들이 막 웃고 보는 걸 보면서 이게 학생들한테 또 공감되는 면이 있겠구나라고 학생들 느꼈어요. 얘기니까 본인들의 또 얘기니까 재밌게 본 것들이 있겠죠. 학생들 얘기인데 본인은 너무 무섭긴 해요. 여튼 유진과 유진 저는 그렇게 좀 잘 봤고요. 아마 관객분들도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으시고 보신 분들 중에 유진과 유진을 나는 사실 좀 아쉽게 봤는데 이런 분은 전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꽤 자랑하고 싶은 창작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좀 이어가지고 이미 얘기 많이 해주긴 하셨는데 유진과 유진 이런 사람은 그래도 꼭 봤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다요. 조금 그 대상을 조금 좁혀본다.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네, 저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예요. 엄마와 딸이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끼리 학부모 모임들 애들 학교 보내놓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이거 하실 동안 그렇죠. 그런 분들 모임에서 한 3, 4, 5 모여서 보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와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저도 울었걸랑요. 막 울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흐뭇할 만한 부분은 흐뭇하게 보시고 그래 저 친구들 마음이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대상을 골라라 그러시면 대학로 종로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근접해 있는 학부모님들 학교의 학부모님들 이분들 와서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멀어서 못 시간 때문에 너무 멀어서 못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하나 먼저 읽을까요? 네. 자유국장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객석 단차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보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무대 왼쪽은 큰 유진의 방, 오른쪽은 작은 유진의 방이니 배우님 위주로 보실 때 좀 참고하시고 어려운 소재를 2인극으로 너무 잘 풀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그걸 자극적으로 소비하지도 않았고요. 초연에 비해서 편곡이 조금 바뀌었고 첼로 피아노 연주자분들이 연기도 하시는데 연기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 눈물 없는 사람인데 반드시 손수건 챙기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후기도 자유극장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자유극장 처음 가봤는데 입구를 못 찾는 바람에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바로 옆에 있는 문구점 10x10에 자연스러운 척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공연 후기를 말하자면 정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필 교복도 제 학창시절 교복과 비슷해서 더 묘했고요. 분명 하하 웃으며 공연을 보기 시작했는데 유진들이 올 때마다 두 손을 너무 꽉 쥐고 봐서 양손 등에 붉은 멍이 들었더라고요. 보면서 역할극을 통한 치유의 한 과정을 함께 참여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여운을 곱씹다가 종로 3가 역까지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 보기엔 아쉬워요. 다른 캐스팅으로 또 다른 내 친구 유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공연이었습니다. 이거 입구 못 찾는 거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데 말이죠. 이게 리모델링 하지 않았나요? 자유극장이? 네. 그 앞에 예전에 현수막으로 매표소가 밖에 나와 있었어요.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좀 공감되기는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으면 좀 큰 외관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모퉁이에 조그맣게 입구가 있으니까. 이게 제가 자꾸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로에 그 10x10 있는 예스24 TOM 여기 대표적인 사거리거든요. 거의 서 있죠. 근데 관객들이 항상 매표소 앞에 사실 줄 서 있어서. 예전에 제일생명 사거리, 교보타워 사거리, 뱅뱅 사거리 이런 거 능가하는 사거리예요. 거기 사거리. 이 연미동한테는 그 사거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거리입니다. 거기 혹시 이름이 그럼 있나요? 저는 제가 TOM에서 난쟁이들하고 있을 때는 TOM 사거리였고요. 예스에서 무슨 공연하고 있으면 예스 사거리고. 예스 사거리. 네, 저는 지금 거기 연미덕 사거리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정도 사거리고 거기 이제 그 자유극장이 매표소가 밖으로 나와 있었고 이제 대학로에 있는 많이 있는 그 오픈런 공연하는 모양처럼 돼 있었는데 매표소를 안으로 그냥 넣고 그 앞에를 이제 약간 LED판 같이 바꿨어요. 신경 써서 깔끔하게 바꿨는데 입구는 한 번에 딱 안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가시는 분이. 예, 또 자유국장이라는 단어가 사실 예술의 전당 소극장도 자유소극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국장이 많은데 예전에 여기서 이제 PMC가 한동안 장기 임대를 해서 사용도 했었고 자유국장을. 예. 근데 그 극장이 이제 단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 소극장들 사실 이 단차보다 조금 더 좋은 단차 아니면 조금 아쉬운 단차 이렇게 되는데 자유국장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이거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시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좀 불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선입견 없이 가시고 약간 단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공연장은 배우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예 중간 정도로 가시면 차라리 단차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팁이 좀 있고요.
첼로, 피아노 연주자분들의 연기에 일취월장한다고 그러는데 일취월장 이런 말은 공연을 몇 회 반복해서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요. 처음 봤던 제 입장에서는 일취월장인지 뭔지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연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같이 교복 입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뒤쪽에서 보니까 교복 입고 계셔서 또 다른 유진과 유진이라고 했으니까 그 합이 이쁘고 가장 큰 길다란 모니터 밑에 연주자분들이 배치해 계시거든요. 그림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라이브로 연주를 한다라는 말 말고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라는 느낌에서 저는 매우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하죠 지금 유진과 유진에 대해서. 정말 들으시는 분들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러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도 초연 놓쳤고 이번에 휴가 갔다 오느라고 또 개막하고 못 보았는데 빨리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그 2인극 1인 다역 그 오만과 편견 연극 보셨어요? 네. 네, 이제 거기서 1인이 한 10인분이래. 10인분? 10인분이요? 10개, 11개 이 정도 역할씩 하잖아요. 굉장히 연극적인 제스처로. 유진과 유진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무대 활용 소품도 그 테이블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아주 예전에 있었을 것 같은 그 의자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 몸짓도 약간 키다리 아저씨의 그 제루샤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오만과 편견의 1인 다역을 했을 때 표현도 좀 묻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고 행여 그런 공연들을 좀 거기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만들으셨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성의 있게 그 조화스러워서 매우 좋게 봤습니다. 공연을 보기 전에는 성인 배우들이 어떻게 중학생 역할을 표현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유진이들이 서로에게 대해주는 대사들이 저에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작은 유진이처럼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많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최고입니다. 예, 너무 의미 있는 얘기네요. 내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는 게 그쵸. 굉장히 힘들었을 때고 그때를 이제 지나왔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거. 어떤 공연을 보고 나의 어떤 순간, 지나온 순간, 삶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공연의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이 약간 힘들면 힘들수록 공연 볼 때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느껴지는 것 같고 그 공연 보시면서 웬만하면 우시는 분들 앞자리 가시면 안 됩니다. 오열. 왜냐하면 유진이들이 울면서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는 거 보면 더 눈물 나니까. 그리고 우는 사람들이 각자의 드라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배우분들이. 근데 유진과 유진은 그 이야기의 형식이 공연의 어떤 연출된 형식이 나한테 얘기하면서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연기력을 좀 집어넣어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직접 듣는 것 같으니까 더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서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좀 뒤쪽에서 보시면서 몰래 흠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유, 오랜만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공연. 너무 좋은 얘기만 했어. 안 좋은 점. 아쉬운 점 있었나요? 우리 회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커튼콜 하고 있잖아요. 스페셜 커튼콜. 근데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원래는 떼창이었는데 지금 떼창 못하게 됐어요. 가사들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노래를 못합니다. 그쵸. 또 이렇게 돼가는 건가요? 무사히 지나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즐거운 소식. 목요일 2부에 유진과 유진의 홍나연, 정우현 배우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특별히 이날 방송은 유튜브 영상도 찍는다고 하네요. 우리는 나오나? 방송. 대표님은 나오시고 편집장님은 나오기 싫다고 하셔서 안 나오십니다. 염색했어야 되는 건데.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괴테 소설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인간의 욕망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있습니다. 매우 인기 있었던 뮤지컬 더 데빌이 콘서트를 한다. 와, 콘서트 소식이 계속 있네요. 끊이지 않고. 지난 시즌에 함께한 고훈정 배우, 조형균 배우, 백형훈 배우, 김찬호 배우, 박규원 배우, 이충주 배우, 이승원 배우
박좌헌 배우, 이석준 배우, 여은 배우, 이지연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쭉 읽으니까 엄청 잘 나가는 배우분들, 그죠? 5인조 밴드랑 10인조 오케스트라, 6명의 앙상블과 12인의 코러스가 더해져서 뭐야, 대극장이야, 뭐야? 엄청나네요. 네. 어마무시한 무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무대를 보여준다고 한다는 생각은 우리 PD님의 생각이신데, 누가 봐도 소극장에서 했었던 공연을 이렇게 하면 어마무시한 공연처럼 보이겠죠. 자, 8월 7일 날 일요일 날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100분간 열리고요. 잠실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이죠, 여기. 샤롯데 그 옆에 있는. 네, 그죠? 네, 그 100층 거기. 이 극장 크던데. 3시, 7시 2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티켓 금액이 극장이 크니까 더데빌 뮤지컬은 66,000원이었는데 콘서트는 11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하지만 매진될 것 같으니 비싸더라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죠? 사야지 뭐. 그리고 내년에 10주년을 맞아서 더데빌 프리퀄. 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프리퀄이 과제인데 제작하는데 이번 콘서트에서 그 넘버를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와, 이 빌드업이 이거 어마무지하네요. 그죠? 제작사 어딥니까, 여기? R&D 웍스. 그러니까 R&D. 자, 더데빌 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대단한 걸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근에 10주년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자꾸 10주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근데 꽤나 창작 뮤지컬이 사실 10주년 이렇게 맞이한 작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죠? 올해만 하더라도 여신님이 보고 계셔도 이제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고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 10주년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4-5번 한 거거든요. 그죠? 참 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거. 10주년, 20주년, 그쵸? 30주년. 그러니까 2022년, 2032년에 또 무슨 짓들을 할지 모르잖아요. 32년.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짓들을 해서 우리 연미덕들을 즐겁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드라마 뉴스를 매일 하나씩 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핫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육회의 익숙한 얼굴이 나와서 뮤지컬 팬들이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영수님? 봤습니다. 저 우영우 좋아해요. 김희열아 배우가 탈북자 개양신 역으로 출연했는데 예고편에 잠깐 얼굴이 나왔을 때부터 바로 많은 뮤지컬 팬들에 포착됐습니다. 김희열아 배우 지난달에는 폴란드에서 마리키리 초청 공연도 하고 왔고 올해 초에는 TVN 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에도 나왔죠. 뮤지컬 배우들의 매체와 무대를 넘나드는 많은 활약 응원합니다. 대신 무대로 꼭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대로. 떠라! 엄청 떠라! 하지만 무대를 잊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대신 대학로로 꼭 돌아와주기 여기에서 대신 대학로로 같은 개런티로 꼭 돌아와주기. 제작자의 입장. 근데 진짜 이제는 사실 놀랍진 않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배우들이 나오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익숙해서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게다가 작은 역할들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역할들에 여러 역할들에서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줘서. 근데 어쨌든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저 배우가 나도 되게 왠지 모르게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만 알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반가운 감정이었다가 저만 너무 작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조종석 같은 배우. 뮤지컬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저만 알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에 나왔었던 로저로 나와서 무닝할 때 막 귀엽고 막 이랬었던 모습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어디 가서 설명을 해도 대중들이 아는 조종석은 그 영화의 납득이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납득이 전에 이 애드립이 무대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닌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엄기준 배우가 막 가갖고 무대에서 TV에서 막 날카로운 이런 연기하고 이러잖아요. 엄기준 나한테는 댄이거든요. 그리스 댄이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베르테르였고. 첫사랑의 대명사 같은 그런 뭔가 아련한 느낌 있잖아요. 예전에 막 무대에서 활동했을 때. 그 베르테르 하면서 롯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디 펜트하우스 가갖고 막 되게 센 사람처럼 이러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아니 유퀴즈 이런데 왜 우리 안 불러주나 몰라요? 누구요? 나요. 저도 꼭 나갔으면 좋겠네요. 대표님하고 같이 손잡고. 자,
또 이런 소식이 있어요. 아이다에 출연 중인 우리 그 김수아 배우가 한국 뮤지컬 배우로는 유일하게 세계적인 뮤지컬 작가 알랭 부빌과 작곡가 클로드 미셸 손보그 호주 콘서트에 그 호주 콘서트 이름이 Do You Hear the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거 맞죠? 네. 레미제라블. 네. 네. 여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9월 27일이랑 28일에는 호주 멜버른 해머홀,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3일간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 엽서 네, 거기 모두가 이거, 한 번은 들어본 공연장. 네, 거기 이거 오페라 하우스 거기서 콘서트가 열리는데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마틴 기어 등의 넘버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수아 배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김수아 배우가 미스 사이공 영국이랑 일본 투어에서 킴 역을 했었죠. 김수아 배우만 가네. 이게 여기 공연에 참여했던 배우니까 가는데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긴 하죠. 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수아 배우가 킴을 하긴 했는데 그 지금 포미니치 하고 계신 이소정 배우 그분도 킴 하셨잖아요. 왜 이소정 배우는 안 불렀지? 한번 작곡가한테 한번 연락해 보시겠어요? 미셸. 아까 그 네, 발음 못 하셨던 그분. 네네네. 제가 외국에 로밍 안 하셨. 예. 여하튼 예. 아마 최근에 공연한 배우이기도 하고 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레미제라블 같은 공연을 제 인생 뮤지컬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죠. 네. 예, 저는 이제 그 한동안 지금은 참 바쁘게 지내고는 있지만 예전에 일이 잠깐 없었을 때 사무실에 있는 큰 모니터에다가 레미제라블 10주년 콘서트를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맨 마지막 씬에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장발장들이 쫙 나오잖아요. 같이 합동 무대 하죠. 예, 아마 렌트도 우리나라에서 20주년 공연했었을 때 그런 그 행사를 했었었고 좀 그런 게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한 배우가 같은 공연에서 이 역할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역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저한테는 이게 그야말로 그 기념비적인 그 자리고 배우들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김수아 배우가 김수아 아이다 보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한다는데. 기량이 엄청난 배우죠, 정말. 네. 그 나이를 생각할 수 없는 그 뭔가 정말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네. 정말 뛰어난 배우가 등장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표현이 저는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깡이 뭔가 남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남을 잘해야 돼요. 그런 배우들이랑은 처음 만날 때 인연을 잘 쌓아야 돼요. 잘못된 인연으로 싸우면 저 배우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외쳐조선 때 처음 만나갖고 아주 적극적이고 진짜 MZ세대 그 약간 당참?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 실력이라는 걸 굳이 숨기지 않아. 쓸데없이 겸손해갖고 영수님 세대에서는 뭔가 우리 무조건 겸손이죠. 후기 숙이고 우리 노래를 미덕인데. 잘한다고 누가 얘기해주면 아닙니다로 나가야죠. 무슨 소리 제가 노래는 무슨 일이라는. 네. 네. 지금은 노래 잘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노래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게 무슨 노래인가요? 그냥 소리 몇 가지 짓거리는 거 이게 겸손. 아주 이런 안 좋은 왜 그랬지 그때? 근데 정말 요즘 젊은 배우들은 저도 조금 다른 인상을 봤는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매력으로 느끼시니까는 편집장님이 편집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매력으로 못 느끼고 건방진데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딱 오면 반성하고 책 되는. 보고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유진과 유진 보러 가고 이래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주간의 대학로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musical_돌아돌아 @naver.com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돌아돌아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운로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럴 거면 뮤지컬. 안녕하세요. 유진과 유진에서 큰 유진 역을 맡은 배우 홍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과 유진에서 작은 유진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정우현입니다. 목요일에는 저희와 함께 세상 모든 유진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뮤지컬 유진과 유진에 관한 섬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팟캐스트 이럴 거면 뮤지컬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사랑. 뿅.